오늘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2300년 전 내가 깨달은 것들을. 사람이란 무엇인가? 왜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가? 왜 가까울수록 더 아프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상처 없이 살 수 있는가? 이 이야기는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 그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한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 한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족이라는 이름이 나를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은 달랐습니다. 붓을 잡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말들이 물 흐르듯 쏟아졌습니다. 나는 글로 세상을 말했습니다. 나는 글로 사람을 읽었습니다. 나는 글로 권력의 본질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내 글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동문, 같은 스승 아래서 함께 배운 이사였습니다. 그가 나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내 글이, 내 사상이 그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독이 든 술을 받아 마시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사람이란 이런 것이구나. 어린 시절에 나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다고 배웠습니다. 나의 스승은 순자였습니다. 위대한 학자였지요. 하지만 나는 스승의 가르침과 다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스승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교육으로 선해질 수 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아직도 이 모양인가? 나는 한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는 왕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수십 편의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왕은 나의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내 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나의 글이 채택되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막았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이익으로 움직인다. 나에게 글을 읽어주지 않은 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편안함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를 막은 신하들도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당신도 살면서 분명 느끼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던 기억, 진심으로 도왔는데 나중에 모른 척했던 사람, 내 말이 옳은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순간,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배신이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배신이란 기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다면 배신도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빠르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묻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이 질문은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논쟁해 왔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사람은 본래 선으로 흐른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악하다. 그러나 교육과 예를 통해 선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나 한비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그저 이기적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이 나쁘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생존을 위해 이기적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무도 햇빛을 더 받으려 다른 나무 위로 뻗어오릅니다. 동물도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대신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 행동을 하는가? 무엇이 그 사람에게 이익인가? 무엇이 그 사람에게 손해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의 행동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예측할 수 있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 연구한 인간학입니다. 내 책 한 비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수레를 만드는 장인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자여야 수레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을 만드는 장인은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야 관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수레 장인이 착한 사람이고 관장인이 나쁜 사람인가? 아닙니다. 둘 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이제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섭섭합니다. 내가 살았던 전국시대에는 수많은 배신이 있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배신당하고 신하가 왕에게 버림받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서 그렇다. 하지만 나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혼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 세상의 모습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크게 배신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년, 60년 동안 당신은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언제나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이제 우리 인생도 좀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짐이 된 느낌.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나 한비가 말합니다. 그건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감사함을 잊습니다. 감사함을 잊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의 희생이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식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던 시대의 군주들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믿는다. 너는 내 오른팔이다. 하지만 신하가 강해지는 순간 군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곧 경계심이 되었습니다. 경계심은 결국 숙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하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강한 신하는 군주에게 위협이 됩니다. 위협을 받으면 인간은 제거하려 합니다. 이것은 나쁜 군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너무 잘하지 마십시오. 너무 드러나지 마십시오. 너무 의존하게 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도움, 적당한 존재감.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는 이 질문을 오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가?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 그리고 행동도 한 번만 보지 말고 반복되는 패턴을 보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생님 편입니다. 이런 말은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들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전국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좋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말은 거칠어도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 누가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당신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는 사람, 하지만 막상 부탁하면 바쁘다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말수는 적어도 필요할 때 조용히 나타나 도와주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동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관계가 더 오래 가겠습니까? 나는 이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행동을 보지 마십시오. 세 번을 보십시오. 한 번의 친절은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친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의 반복된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상처를 줬다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세 번 반복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때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늘을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자신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내가 한비자에서 가장 많이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신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간신은 영리한 사람입니다. 간신은 군주가 듣고 싶은 말만 합니다. 군주의 기분을 맞춥니다. 군주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군주는 간신을 좋아합니다. 반면 충신은 어떻습니까? 충신은 군주가 듣기 싫은 말도 합니다. 잘못되었을 때 직언합니다. 군주의 기분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주는 충신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고 쓴소리 하는 사람이 싫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간신에 둘러싸인 군주의 나라는 망합니다. 충신을 곁에 둔 군주의 나라는 흥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 주변에는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당신에게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의 기분을 맞추는 것입니다. 반면에 때로 불편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르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당신 편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칭찬만 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하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말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불편한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권력에 대해 오래 연구했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바꾼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평소에 숨겨왔던 것들이 권력 앞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자리를 얻는 순간 탐욕을 드러냅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은 조금만 높아지면 질투를 드러냅니다. 반대로 본래 선하고 공정한 사람은 권력을 얻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어떤 자리나 돈을 갖게 되었을 때 갑자기 달라 보였던 기억.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려거든 그 사람이 무언가를 가졌을 때를 보십시오.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는가? 자리가 생겼을 때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반대로 무언가를 잃었을 때를 보십시오. 사업이 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직위를 잃었을 때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두 가지 순간에서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내가 살던 전국시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아랫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오르자 어제의 아랫사람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권력이 그를 바꿨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숨길 수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자 숨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행동의 패턴을 보십시오. 그것이 나 한비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학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구조로 움직입니다. 구조란 무엇인가? 바로 이익과 손해입니다. 이익이 있으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손해가 있으면 사람은 멈춥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잠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좋아진다.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구조적 접근입니다. 이것이 오래갑니다. 나는 군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신하를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신하의 이익 구조를 바꾸십시오. 잘하면 이익이 되게 하십시오. 잘못하면 손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신하는 스스로 잘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에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할 때 감정으로 호소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도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때 사람은 진심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파악하면 그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한비자는 노자의 사상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노자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의, 즉 억지로 하지 말라.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살라.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전국시대에 나라들이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이 시대에 흐르는 물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삼켜집니다. 나는 노자의 지혜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현실에 맞게 변환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나의 언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지도자는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의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배우자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서로가 편안한 구조를 만드십시오. 잔소리보다 환경이 더 강합니다. 설득보다 구조가 더 오래갑니다. 이것이 노자와 내가 합쳐진 나의 지혜입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동문이사. 우리는 같은 스승, 순자 아래서 공부했습니다. 이사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세를 원했습니다. 그는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의 왕, 훗날의 시황제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편 나는 한나라에서 왕에게 글을 올리고 또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내 글이 진나라까지 전해졌습니다. 시황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한비가 진나라에 오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결국 한나라가 진나라의 압박을 받자 나는 사신으로 진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황제는 나를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나를 모함했습니다. 한비는 한나라 사람입니다. 결국 한나라를 위할 것입니다. 진나라에 위험합니다. 시황제는 망설였습니다. 그 틈에 이사는 나에게 독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 독을 마셨습니다. 죽어가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사는 나쁜 사람인가? 아닙니다. 이사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나를 제거하는 것이 그에게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제거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날카로웠구나. 내가 너무 날카로운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구나. 진실은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너무 날카로우면 오히려 자신을 해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을 알되 그것을 다루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얻은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나이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80입니까? 어느 나이이든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에서 당신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나 한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기대를 낮추십시오. 기대가 크면 상처가 큽니다. 기대가 없으면 배신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따를 것이다. 이것을 알면서 관계를 맺으면 섭섭함이 사라집니다. 둘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가까워지면 갈등이 생깁니다. 너무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가장 편안한 관계를 만듭니다.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개입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셋째, 주는 것을 계산하십시오. 이 말이 야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려 하면 결국 당신이 지칩니다. 지치면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면 관계가 상합니다. 처음부터 줄 수 있는 것만 주십시오. 그러면 오래갑니다. 넷째,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는 만큼 자신에게 기대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해줄 때 감사하되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평생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웠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책과 생각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알면 사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사람을 더 잘 알면 인간관계가 더 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람을 이끌 때 사랑으로 이끌어야 합니까? 두려움으로 이끌어야 합니까?
마키아벨리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보다 1700년 뒤의 사람이지만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변합니다. 두려움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반드시 반발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답인가?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이익이 있으면 사람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 관계가 상대방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익이 없는 관계는 언젠가 끊어집니다. 이것이 야박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즐거움을 주거나, 편안함을 주거나, 지혜를 주거나, 힘을 줍니다. 그것이 이익입니다. 서로 이익을 주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을 만드십시오. 그것을 유지하십시오. 나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불행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모두 했습니다. 나는 내가 깨달은 것을 모두 글로 남겼습니다. 내 생각은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5가지 가르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뀔 때 행동이 달라질 뿐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쓰십시오. 둘, 말보다 행동을 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말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셋, 이익과 손해를 설계하십시오. 감정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이익이 있으면 사람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넷, 거리를 지키십시오.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생깁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오래갑니다. 다섯,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십시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진심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가며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원망으로 끝납니다. 먼저 자신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넘치는 것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나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당신 자신을 소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이 실망이었거나 배신이었거나 무관심이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신이 그 본성을 미처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원래 그러하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 그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따른 거야. 그래, 그것이 인간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원망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남은 인생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나 한비는 당신에게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 세월을 버텨온 것 자체가 강함의 증거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내 말은 살아있습니다. 2300년 전에 나는 이 시대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2300년이 지나도 사람은 이익을 따르고 두려움에 움직이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먼 곳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 나는 이미 2300년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이해하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이해하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이해하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나 한비는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편안하고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평생 연구하고 죽음으로 확인한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